여러분, 한국 경제가 불안해서 외국인이 탈출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 말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3주간 외국인 순 매도액을 보면요, 적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5조 4,198억 원이에요. 5조 4,198억 원. 진짜 많죠. 이게 뭐 코스닥 시장에서만 빠져나간 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양쪽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5조 968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코스닥은 3,220억 원이 빠져나갔고요. 그래서 합쳐보면요, 5조 4,198억 원. 야, 진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도 2,744.09에서요 2,661.28로 무려 3%나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들을 보니까 대기업들이에요. 전부 다. 특히 말입니다, 삼성전자에서만 1조 6,987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6,060억 원을 매도했고요. 현대차도 3,888억 원, LG화학도 3,681억 원, SK하이닉스도 3,636억 원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형주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주, 그것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들을 계속 팔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결국 한국 경제가 불안하다. 불안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믿지 못하겠다. 뭐 이런 심리도 분명히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도 행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왜 이만큼 빠졌냐 하는 게잖아요. 왜 이만큼 빠졌느냐.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많이 빠진 데는요, 기본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영향,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금리 인상을 뭐 3월 15일에서 16일 양일간에 결정을 하겠지요.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긴축 발작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말입니다,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불안이 지금 시장에 엄습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긴축 발작이 일어나면 쉽게 말하면 금리를 계속 올리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원자재 가격도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코 한국에게는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악재가 계속 끼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죠. 물론 여러분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팔고 기관도 2조 6,771억 원을 팔아 제꼈지만 개인이 지금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7조 7,816억 원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결국은 정부가 돈을 많이 풀잖아요. 통화량이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돈을 푸는 만큼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받쳐주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 심지어 기관까지 판다. 여기에는요 그만큼 한국 경제의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요 말입니다. 외국인들은 벌써 이렇게 팔아제낀 지가 오래됐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요 무려 순매도 금액이 54조 원입니다. 54조 원. 2년이 채 안 되는데 54조 원을 순매도했으니까 이것은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팔자 기류가 형성이 됐다고 봐야 돼요. 연말에 들어와서 조금씩 늘어나기는 했지만 연말에 11월 12월이요.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또다시 이렇게 팔기 시작하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도 뚝 떨어졌어요. 지금 2016년 2월 11일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보세요. 31.86%까지 빠졌습니다. 2016년 2월 11일에는요 31.77%였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서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엄청나게 몰려나왔을 때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 위험하다 하고 빠졌던데 그때하고 지금 거의 유사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그래도 외국인들이 말입니다. 2018년에 35.83을 기록했잖아요. 이때가 수출이 엄청 잘 됐거든요. 수출이 잘 되니까 2019년에 38.18%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2021년에 수출이 역대 최고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시장에서 특히 외국인들은 역대 최고치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눈치잖아요. 33.55%로 줄어들었으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라든가 유가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다. 가격이. 이 가격이 내려가면 한국 수출에 대한 것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서 31.86까지 떨어진 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이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수출, 여기 적자가 나고 있어요. 게다가 재정, 지금 적자 폭이 장난 아닙니다. 이제 GDP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사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결국 말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제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5월 10일부로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현재도 외국인들은요 지난 금요일이죠. 외국인들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6,861억 원이나 팔아치웠습니다. 지난 금요일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코스피 주가가 2661.28까지 무너질 정도로 최악으로 돼가잖아요. 최악으로 돼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만해서는 회복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원달러 환율이 장난 아닙니다. 3월 8일 현재 1237원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달러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교환을 해서 말입니다. 원화로 교환하잖아요. 원화로 교환해서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왔을 때 그리고 원화로 교환했을 때 그리고 주식 투자하고 다시 반대로 주식에서 팔아서 원화를 다시 달러로 갖고 가면 환차손이 생기잖아요. 환차손이 생기면 이것은 외국인들에게는 그만큼 더 꺼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환율이 불안하니까 외국인들은 셀 코리아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셀 코리아를.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에는요 지금 매력이 없습니다.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더 두렵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난 자리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개인이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개인도 앞으로 계속 받아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10일 현재 63조 1372억 원입니다. 연초 대비하면 8조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8조 넘게. 게다가 금리 인상기잖아요. 금리 인상기에는 B2도 주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신용융자 거래도 말입니다. 21조대로 푹 떨어졌어요. 21조대로. 그러니까 B2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B2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요즘 주식이 엄청나게 변동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럼 다양한 요소들이 지금 악재로 뭉쳐서 주식시장을 때린다는 뜻이에요. 다양한 악재들이. 워낙 많은 악재가 있잖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지금 몰린다고 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환율은 빠지는 거고요. 아마도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당분간 우리 시장의 어떤 변동성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는 이 변동성은요 굉장히 클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의 신뢰도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시장의 위험을 감지한 외국인들 영영 안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뭐 한국 사회에 기여하거나 뭐 대한민국을 지지하거나 이런 것은요 아주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렇다면 돈을 못 벌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당분간 우리 시장을 안 볼 겁니다. 이러다가 당분간 안 본다는 게 이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서 지금까지 있는 외국인들도 빠져나갈까 봐 두려운 거죠. 우리 시장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안정을 찾기가 당분간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정권 교체기입니다. 정권 교체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는요 여야가 교체돼야 돼요. 그 와중에 뭐 올바른 정책이 나와서 시장을 좀 진정시켜 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이후까지 가야 되나요? 물론 정신은 미래를 현재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안정화 이게 가장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빠져나가지는 않겠죠. 예. 저는 당분간 우리가 시장을 이게 매 눈으로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투자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장을 진짜 매 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속보 브리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